주말 사이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걱정인 게 이 중에 8명이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 학생이더라고요. 학생 2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걸 확인하고 접촉자를 파악해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가에 비상이 걸리는데 지금 대학들은 개강을 해가 일부 대면 수업을 시작했고요. 학생들이 수업도 듣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식당에도 가고 일상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접촉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한성호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아니 주말 사이에 부산에서 저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8명이 동아대 부민 캠퍼스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경남까지 예. 포함하면 또 9명이 되고요. 대학이 지금까지 방역에 굉장히 충실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뭐 유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뭐 보란 듯이 이게 방역을 계속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 달 전까지 이제 부민 캠퍼스에 제가 사무실을 계속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입학처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고 특히나 만약에 대면으로 수업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쩔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 굉장히 주저했던 게 사실인데 예. 동아대학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분에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방역은 다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앞서 김동현 아나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학생이라는 그 생활의 패턴들이 이게 굉장히 통제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도 결국 이제 호프집이나 여러 상황에서 충분히 이렇게 감염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늘 투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동아대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저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어제 신규 확진자 82명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72명이어가지고 38일 만에 두 자릿수대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주말에는 좀 검사 건수가 작다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 월요일하고 비교해봤을 때 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다 이래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거리두기 2.5단계 효과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두 자릿수 떨어졌던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또 다음 날 오늘 또 내일에 걸쳐서 이렇게 두 자릿수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지만 어쨌든 효과는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가 27%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은 잠재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숨겨진 어떤 감염자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하게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추석 때가 전이죠. 그러니까 27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종료의 예정이었던 이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제 부산시는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27일까지 연장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추석은 이제 벗어나 있지만 추석 때도 이게 계속 연장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추석 때가 제일 위기고 고비라는 이야기는 몇 번이나 방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때 지금 지역 간의 이동을 철저하게 지금 나름대로는 막고 있는데 추석이라는 이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지역 간의 이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한 이 감염의 가능성을 낮춰놔야지 추석 때의 어떤 그 위험성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일주일뿐만 아니라 추석 때까지도 아마 계속 연장을 할 것 같고 연휴가 마치고 난 뒤에도 아마 이런 확산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쉽게 해제하기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동아대 부민 캠퍼스 학생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학들이 이제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 병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동아대학교에서는 뭐 이제 다 이제 비대면으로 뭐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학교들도 사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학생들이 수업만 딱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도 대부분의 대학이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그다음에 방명록을 기록하는 등등의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업이라는 것이 특히 대학의 수업들은 실습 수업이나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 실습은 기구를 가지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걸 한 학기 동안 거의 못 했기 때문에 2학기 때는 그런 요구가 있던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뭐 공과대학이라든지 의과대학 같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실습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과목에서는 10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으로 아마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동아대학교에서도 그랬듯이 다른 타 대학들도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아마 비대면으로 다시 전환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언제까지 이게 또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결국 대면 수업을 다시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대학의 여건상 어떻게 강의실이 뭐 10명씩 수업할 수 있게 분반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뭐 100명이 넘는 학과에서 10명 쪽에서 10개 분반으로 수업을 10번씩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고민들이 다 지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더 이게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이라면 수업이 딱 끝나는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곧바로 네. 가라 그러면서 좀 학생을 지도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들이 나서가지고 집에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학은. 예. 지금도 그 어떤 뉴스에 보면 예. 학생들이 좀 더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학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입구에서든 뭐든 통제하고 알리는 것들은 최선 다했지만 사실 그 다음의 행동까지 통제하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예, 초중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제 청취자분들은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좀 이런 걸 이제 가족 내에서 통제할 수 있게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시고 관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감염된 학생들도 보니까 대부분 기숙사 생활하거나 자취하고 타지에서 온 학생들인데 이제 기숙사 문을 닫으면 집으로 가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럼 맞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제 추석 연휴고 이러면은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기숙사 이용했던 학생들이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검사를 다 하고 있는데 예. 이 학생들 300여 명이 전부 다 근데 대학의 기숙사의 특징이 그러니까 부산에서 통학을 하는 집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에 우선권이었고 대부분 타 지역에 거주한 학생들한테 우선권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동아대 부민 캠퍼스도 경남이 116명, 경북 82명, 울산 64명, 뭐 나머지 지역에 이제 서울 포함해서 51명인데 이 학생들이 결국은 이제 다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는 이런 상황일 거고 다른 대학들도 같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돌아가서도 이 자가격리를 몸소 조금 일정 기간을 분명히 실천을 하시면서 자기 몸 상태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경남 또 한 명 그 확진된 것처럼 추가의 확진자가 없기를 정말로 바랄 뿐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자가격리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숙사를 이용한 사람들 전체를 다 자가격리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방역 당국의 고심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했던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단지 기숙사에 같이 머물렀다. 특히 2인 1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있던 룸메이트는 또 정상이었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사실은 누가 접촉했다라고 참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 자체는 전수조사를 하지만 누구까지를 자가격리해야 될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자신이 알아서 조금 자가격리를 하는 형태로 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권유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동할 때는 마스크 좀 꼭 쓰시고요. 집에 가서도 혹시나 가족들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겠네요. 아이고 참. 그리고 또 부산의 한 식당에서 5명 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식당염 환풍기를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던데 식당 이용할 때 좀 주의할 사항 다시 한번 좀 짚어주이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환풍기라고 불리는 공조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르는 필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문을 닫고 환풍을 하지 않은 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조기를 돌리게 되면 비말이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떠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식당에서는 첫 번째는 그 공조기를 틀 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식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꼭 쓰시고 계시고 식사가 나오고 난 뒤에도 식사하는 동안에 물론 이제 주위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좀 자제를 해서 식사하는 동안에는 가급적 식사에만 집중을 하시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식당을 이용하는 것보다 불특 등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테이크아웃이라는 포장으로 가서 집이나 편안한 곳에서 따로 식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가 확인이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뭐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재감염이라고 부를 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이제 구분이 돼야 될 게 코로나19에 처음에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나중에 바뀌는 재양성의 사례는 그 이제 한번 걸렸다가 다시 나왔을 때 이제 똑같은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죠. 예. 이걸 재양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국내에도 600명이 넘습니다. 이건 이제 환자 몸속에 죽은 바이러스가 나왔거나 또는 애초에 바이러스 양이 너무 작아서 음성이 나왔는데 다시 양성을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실제로 이거를 재감염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 그 3월 달에 홍콩에서 확진 판정 받았던 30대 남성이 이탈리아를 외국을 여행하고서 오고 난 뒤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를 8월 달에 감염돼서 국제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재감염의 확진은 홍콩이 최초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이번에 3월에 확진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자가 격리를 했지만 4월 초에 또다시 양성을 판정을 받은 국내 그 여성의 경우에 이때 여성에는 바이러스 종류가 아까 홍콩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재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재감염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형이 주로 SV형의 바이러스고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형이 G형이라고 전혀 다른 바이러스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백신이 전혀 효과 없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 백신을 하죠. 맞아봤자 뭐 이게 다른 형의 바이러스가 또 유행을 하게 되면 또 돌연변이의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 효과 없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이 제한적으로나마 분명히 효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쩌면 이제 이런 재감염의 그 사례를 봤을 때 어쩌면은 독감처럼 매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려는 하지만 어쨌든 가장 유행하는 형태의 어떤 바이러스형의 백신을 맞는 것은 지금 현재 독감 백신을 맞는 것처럼 독감이 걸리기 전에 예방적으로 맞았을 때 독감 때문에 고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도 굉장히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추가 연구를 통해서 얼마 정도 지속하고 또다시 매년 맞아야 되는지는 아마 앞으로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백신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건지 아니면 변이는 또 안 되는 건지 매해 뭐 말씀하셨듯이 유행할 뭐 독감 바이러스 자체를 좀 몇 개를 걷어가지고 지금처럼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을 만들지 이런 것들은 나와봐야 알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저지간 마스크 쓰고 손 소독 잘하는 게 최고죠.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한성호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